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239쪽에서 240쪽에 있는 내용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제시대 단원이 다 끝났고, 이제 4단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나는 이제 8.15 광복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 전 단계인 미소 양군이 우리 한반도에 진주하는 그 단계를 교과서에서 확인을 한 후에 학습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15 광복과 미소 양군의 진주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근현대 부분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옆에 있는 연표를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 들어와서 8.15 광복부터 시작해서 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촘촘하게 사건들이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오히려 정근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촘촘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다 45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런 식으로 연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선생님하고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보다시피 8.15 광복이 이제 있고 나서 이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광복하고 난 이후에 남북한이 이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쪽에 있는 소련군이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미군이 주둔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남북 서로가 이제 고착되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본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5 광복 직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광복 전에 이미 이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부분도 머릿속에 살짝씩 떠올리면서 본문 내용 읽어볼게요. 5년 8월 15일 일왕이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일제히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것이었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어느 회담에서 우리가 독립을 이제 선언을 이제 우리 독립을 보장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카이로 회담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독립이 적정한 시기,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독립이 보장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앞부분 나오는 사람 이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광복 직후 여운형은 무슨 단체? 조선 건국 동맹을 이미 광복 전에 비밀리에 건국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죠. 바탕으로 누구와 함께? 안재훈과 함께 준비를 했고 그 준비 기간이 뭘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줄여서 우리가 건준이라 부릅니다. 건준 결성하게 됩니다. 이 건준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 유지, 이제 일본군이 다 빠져나가게 됐을 때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이제 비어있는 공백을 메꾸기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더라도 한국인들의 힘으로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제외한 이 여운형이 준비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친일파를 제외한 국내외 다양한 정치 세력을 망라해서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라는 내용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부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은 광복 당일 아침 조선 총독부로부터 정치범 섭반, 서울의 3개월분 식량 확보, 치안 유지와 건국 활동에 대한 불간섭 등을 약속받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미 그 항복을 하기로 한 일본군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단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여러분이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뭐 정부가
공백기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상가들을 공격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점포들을 깨부수고 불지르고 방화하고 약탈하고 이런 모습들 지금도 뉴스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 이 선조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동요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치안 유지가 제대로 되는 상황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건주는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진조라는 표현을 쓰죠. 진주를 앞둔 9월 6일 미국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지의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을 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주석에 추대하는 등 좌우 세력을 망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민족주의 세력들은 이 사회주의 세력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면서 일탈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미 이때부터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와중에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등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가 결성되었고 이승만과 김구 해외 독립 세력이 귀국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좌익 세력은 사회주의를 대표한다고 했고 우익 세력은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제 이때부터는 표현이 좌익, 우익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좌익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조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 계열이 되는 거고 이제 이 해방 이후에는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우익이라는 거는 독립기에는 독립운동일 때는 민족주의 계열이었죠. 이제는 이제 남한 쪽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열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익, 우익이라는 말이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국가 건설의 방향을 둘러싼 이견을 보였지만 언제부터 40년, 45년 말까지는 대체로 서로 좌우를 망라한 통일정부 수립을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 연표를 다시 보게 되면 8.15 광복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소련군이 먼저 북한 쪽으로 진주를 하게 되면서 평양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천천히 뒤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9월에 서둘러서 소련군이 북한 쪽에 진주하는 것을 보고 서울로 급하게 들어오게 되고 10월 달에 이승만이 귀국하게 되고 김구 역시도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는 정부의 형태 임시정부를 맡고 있었지만은 이 정부 형태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이 그걸 막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구가 개인 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 조선건국 준비내의 정세 인식 여기 보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소 양군이 일시적으로 우리는 이제 일시적으로 진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독립국가 건설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에게 맡겨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모든 정치 세력들을 규합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는 단체가 여운형이 중심이 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도선이 그어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38도선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들어진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이 미국과 소련은 연합국으로 같이 싸우게 됩니다. 같이 싸웠지만 이념 자체가 미국은 자본주의를 그 다음에 소련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이념의 대립의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파워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국가로서 전후 세계 질서의 재편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대일전, 그러니까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소련의 참전을 요구하면서도 더 이상의 세력을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미군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하게 되고 소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분할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은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이게 바로 38도 선이죠.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과 북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련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게 누가 먼저 주장한 건가요? 흔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미군이 먼저 제시를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38도 선이 그어지게 되고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세력 분할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군의 항복 접수와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시작한 소련군은 8월 말에 이미 평양에서 일본으로부터 38도선 이부, 그러니까 북쪽의 행정권을 모두 접수한 후에 이 소련군은 행정권을 그 북한 지역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에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취한 거죠. 그 뒷부분 설명을 봅시다. 소련은 해방된 민족의 지지를 받기 위해 통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세를 이끌고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북의 소련군은 행정권을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은 행정권을 바로 누구에게 주냐면 북쪽의 인민위원회에 이양을 하고 되고, 근데 완전히 넘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전히 소련군이 북쪽에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너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간접적인 통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북한은 점차 소련을 지원을 받는 누구 중심의, 김일성 중심의 좌익 세력이 주도하게 되었다. 좌익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월 초 소련보다 한 달 늦게 서울에 들어온 미군은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은 직후 뭘 통해서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만든 정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미군정을 통해서 직접 통치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 우리가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남쪽에 들어와서 미군이 통치하는 직접 통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 자국의 힘으로 정부를 구성하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군정은 공백기에 있는 이 행정기구를 누구에게 맡기게 되냐면 총독부에서 관료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의 밑에서 관료를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일본의 밑에서 친일적인 행위를 했던 경찰 같은 사람들을 다시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 대부분이 이 우익 세력에 포함된 사람들의 성향이 뭐였냐면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우익 세력을 활용한 정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국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식민지 시대에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 관료, 경찰, 그 다음에 정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 정치를 펴는 급격한 변화보다 형상 유지하는 정책을 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군은 이런 현상 유지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약간 의문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앞에 일제시대를 하면서 계속 선생님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누구를 위한 하층민인 노동자, 농민, 계급을 위한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접해본 사람들은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자유주의보다는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급진적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갈 것을 염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총독부 아래에 관료, 경찰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친일적인 세력의 한국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을 활용한 정치를 남쪽에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는 부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쪽, 북쪽에 소련군, 그 다음에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정부를 구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남쪽에는 미군이, 그 다음에 북쪽에는 소련이 진주를 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대로 정부를 구성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인민위원회에 정권, 행정권을 위임하면서 뒤에서 정치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취하게 되고, 미국 남쪽에서는 미군정이 두 개 다 인정 안 했어요. 조선인민공화국도 인정 안 하고 임시정부도 인정을 안 하면서 미군이 직접 통치하는 미군정 시기에 접어들게 되고, 공백기에 있던 행정기구, 사법기구, 그 다음에 정치기구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이 식민지 시대에 활동했던 관료, 경찰, 그 다음 친일파들을 등용해서 쓰는 현상유지 정책을 펼쳤다라고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